대전 충남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첫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뒤 청주에서는 충북과 세종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어제 결과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충남 그리고 대전의 민심. 어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4.81%, 이낙연 후보가 27.41%, 정세균 후보 7.84%,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6.67%, 박용진 후보 2.24%, 김두관 후보 0.84%의 네. 득표율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충청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전체 권리당원 수로 보면 한 10% 정도 돼요. 충청 전체가 충남 대전을 보면은 한 6%,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까지 포함하면은 기껏 선거인단 전체에 비하면 다 적죠. 예. 그런데도 이 충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 대전에서 이기지 않은 자가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대전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적게 나왔었어요. 한 4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한 49, 48 이렇게 기준이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의 조직력이 워낙 강한 곳이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 대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다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유리한 지역에서 볼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예. 지역인데 생각보다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기는 바람에 물론 이제 이거를 대세론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전체 200만 가까운 선거인단 중에 합쳐봤자 한 6만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여론조사상으로만 일종의 어음으로만 있었던 지지율이 현찰이 돼버린 거예요. 예. 현금부터 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뭐 농담도 어후명이라 그러나요? 아, 이거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났고, 아니 이낙연 후보 그렇게 세다고 했는데 열어보니 30%도 안 나왔네. 이 인상을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에게 강하게 줄 겁니다. 이렇다 보면은 아마 후보 조기 확정 이런 논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충남 어제 선거 결과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한테는 승리 한 8분 홍선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거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기운 빠지는, 그 정세균 후보한테도 엄청 기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요인이 무엇일까? 어제 이재명 후보의 소감을 보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를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좀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민주당 경선이고 중요한 건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이거든요. 우리가 그 대의원 권리당원 따로 얘기를 하지만 대의원은 전체 선거인단에서 1%가 안 돼요. 14,000명밖에 안 돼요. 200만이 지금 선거인단인데. 예. 권리당원이 거의 뭐 반대, 사실은. 이 권리당원의 특성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민주정부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사실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그게 더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선 메시지를 줘가면서 나는 경선용 후보가 아니라 본선용 후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제가 보기엔 전략을 잘못 잡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긴 한데 워낙 정책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강하게 제기하는 바람에 권리당원들한테 이게 너무 길게 가면은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겠다.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시그널을 좀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시대정신 얘기도 할 겁니다. 뭐 성과를 알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권리당원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저는 본선 후보를 조기 확정하고자 하는 권리당원들의 의식이 가장 여기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생각외로 압도적으로 좀 밀어준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작용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네거티브 전략이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선거는 이제 메시지예요. 선거는 뭐 주먹으로 치고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로 서론이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들입니다. 근데 정치학의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고관여층들은 투표를 결정할 때 한 6개월 정도 축적한다 그래요. 정보를 축적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6, 7개월을 보면은 바로 이낙연 후보가 사면론을 제기해서 떨어질 때부터 그리고 당대표를 하면서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지고 꾸준히 이분은 물러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럼 이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분하고 딱 후보가 붙었을 때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 근데 지금 계속 안정과 품위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는 성과와 본선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더 나빴던 게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품위와 안정을 주 메시지로 삼으시는 분이 그걸 살려야 되는데 네거티브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후보는 앞에서 안정과 품위를 얘기하는데 캠프는 아주 더러운 네거티브전을 하네. 그리고 후보는 모른 척한다. 이런 인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보니까 그 황교익 사건 때도 그렇고 황교익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무료변론 사건도 이게 좀 크게 터질 때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한 1, 2표 내려가는 걸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예. 안 좋은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이 저는 왜 이낙연 후보 쪽이 전략을 바꾸지 않았을까. 오히려 안정감과 품위를 강조하고 원팀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8월 한 초중 중순부터는. 예.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지요.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1, 2위 후보 못지않게 사실 3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제 대전 충남의 결과를 보면 정세균 후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수치의 득표율이었다고 보십니까? 의미 있는 수치이긴 한데 좋은 쪽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의원들 득표율을 보면 20%가 넘게 나오셨어요. 즉 그 얘기는 정세균의 조직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세균 조직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근데 권리당원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권리당원으로 조직이 안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거 2004년, 5년부터 쭉 민주당 경선을 보면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당원들이 조직 선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 선거가 되려면 당원들이 생각보다 정치 정보를 얻는 통로가 조직을 통해서 얻어야 되거든요. 대의원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얻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미디어에 의존해요. 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조직 선거가 잘 안 먹히는데 정세균 후보는 조직력이 이제 자신하고 나왔다. 조직력을 이걸 뚫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선거가 좀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적 흐름에 적응이 잘 못하셨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전부터 해왔던 레거시 지지율이 있었고 이 정도 나왔는데 정세균 후보는 정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세균 후보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력을 거의 투입한 걸로 보면 10%가 넘었어야 됩니다. 즉 대전 추미애 후보하고 좀 차이가 컸어야 돼요. 그런데 달랑 300표 차이 났거든요. 예. 그게 그 조직이 강하다고 했었던 충남에서도 이 정도라면은 글쎄 슈퍼이크나 이쪽으로 가서는 그 슈퍼이크 전혀 조직이 동원 안 되거든요. 일반인이니까. 예. 그래서 더 낮아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7%밖에 나왔다는 거는 정세균 캠프 쪽에는 이거 경선을 지속할 의지를 상당히 꺾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사실 이번에 충청 경선에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이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많이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그렇죠. 일단 최종적인 득표를 보면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고 네. 다만 대의원 득표를 보면 그렇죠. 2위, 3위 후보에 합산을 하면 그래도 과반을 넘는 수치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의원 14,000명이거든요. 대의원 가지고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전에 대의원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대표를 전 당원이 뽑기 전에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 만여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게 있기만 하면은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시대였는데 제가 2002년 이후에 특히 민주당이 전국민 경선, 국민 경선이라는 제도를 택하는 순간에 대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0.8%, 1%좀 줄어든 상태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라는 거를 할 때 조직력은 주로 후보, 국회의원, 대의원, 권리당원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의원, 권리당원이 끊겨버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게 계속 확인이 돼요. 계속 확인이 되는데 여전히 그 조직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 그쪽에다가 관심을 쏟는 선거 운동을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특히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도 그렇고 한국 민주주의 하에서 이미 정당이 국민 경선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상 예. 조직력이라는 건 이제 조직력 선거는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저는 메시지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조직력 선거를 강조하다 보면 메시지 선거에 소홀하게 됩니다. 확실히 소홀하게 돼요. 저는 이번에도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4위가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1% 정도로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력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선방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후보께서 워낙 선거에 밝으신 분이라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당신은 이제 의미 있는 득표 그리고 당신의 그 지지층을 굳건하게 묶어서 이후를 바라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보면 단기 필모거든요. 제가 알기로 추미애 후보 캠프에는 그 흔한 국회의원 하나 없다고 들었어요. 예. 전적으로 지금 추미애 후보 혼자서 이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의원들과 조직력이 강하고 당대표를 치렀던 정세균 후보와 거의 비슷한 또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분 충남 대전에서 1%. 예. 이거는 대성공이죠. 제가 이거 뭐 정세균 총리께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1차 슈퍼위크 지나면 예. 순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3, 4위가. 예. 6시쯤이면 이제 충북 세종의 경선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어제와 비교해서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이낙연 후보가 쫓아올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거를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더 얻을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충청북도와 세종시를 합치면 충남 대전 합친 것의 절반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합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텐데 좀 많이 나와도 어제 54%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충북이나 세종에서 한 56, 57% 이상이 나와서 충청에서 55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5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꺾어지는 숫자라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주 슈퍼위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대세론의 확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음 주 슈퍼위크가 끝나면 전체 선거인단의 한 45% 정도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 슈퍼위크에서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 이 슈퍼위크의 일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55를 넘었어? 끝났네 게임? 이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냥 호남은 항상 될 사람을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슈퍼위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지지율이 나오는가? 저는 예. 55%를 기준으로 봅니다. 55% 나오려면 충북 세종에서 한 57% 정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57%를 넘느냐 안 넘느냐.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나와서 오히려 평균을 깎아먹는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후보들도 하겠죠. 예. 그래서 55%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충청 전체를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이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합종 연행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1차 슈퍼위크 그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충청권 전체 이제 표심도 네, 나오죠. 합해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어떤 단일화 합종 연행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단일화라는 게 합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합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두 분은 이제 호남이라는 공통적인 지역 기반을 갖고 계시고 총리도 같이 하셨고 연세도 좀 가장 원로급이시고 나오는데 두 분 합쳐도 3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양쪽 다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단일화를 해서 최소한 턱밑까지 쫓아간다든가 예. 뭐 뒤집지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돼야지 단일화의 그 명분이 쓰는 거거든요. 예. 명분이 안 사는데 그러면 정세균 후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캠프가 물어서 포기할 것이냐? 그 정도로 저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선 투표제잖아요. 예. 저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와 이제 그 박용진 후보 정도인데요. 뭐 추미애 후보는 저는 완주할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분 정도인데 박용진 후보도 완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여기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레이드 높이게 나온 분이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예. 김두관 후보께서 이제 후보가 중간에 드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글쎄요. 어차피 뭐 다 돈은 다 냈고 특별히 더 돈 들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택트라서 저는 오히려 1차 이 선거를 완주했다라는 그걸 가지리라고 보여요. 여러 가지 사람들 쭉 봤을 때 예. 단일화에 동의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만 밑에 다 하고 싶겠지만 다른 사람들 단일화했을 때 그 표가 당신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종연행이나 단일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게 결선 투표의 효과예요.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경우엔 중간 사태와 단일화는 거의 없습니다. 예. 당장 충청권의 표심을 본다고 했을 때 단일화에 미칠 가능성은 좀 낮게 지금 평가를 저는 뭐 단일 해주셨는데 자체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지역 순회 경선이 또 여러 번 남아 네, 있지 남아 않습니까? 있죠. 또 슈퍼위크도 세 차례 남아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영향, 충청 경선이요. 예. 충청 경선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적어요. 합쳐서 7만 4천 명이니까 권리당원 10% 정도고 뭐 전체 선거인단에서야 뭐 얼마 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로 떠들던 즉 유령처럼 떠들던 숫자가 확인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 아이 공부 잘한 데가 예. 그 집 아이 이번에 1등 했다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지고 느낌이 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도 좀 더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는 메시지에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본선 경쟁력과 이런 메시지, 즉 미래 메시지를 계속 발산을 해요. 예. 다른 분들은 미래 메시지를 발산하는 분이 없어요. 자꾸 과거 메시지를 발산하거든요. 왜 대선을 전망 투표라고 하냐면 대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예. 뽑는 선거들은. 응? 그래도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쓰게 되면은 1위 후보의 메시지가 강화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예. 결국은 그래서 첫 번째 그 흐름이 뒤의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 경선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3차례 슈퍼위크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경선 오늘 충북 그리고 세종의 경선 결과 발표가 잠시 후 6시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 또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